정책이 없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기회비용이 아니라 매몰비용이거든요. 뭐 드립니까? 그만한 게 10분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제가 와서 방해가 된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라는 10만 원의 기초연금 제도를 뒀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20만 원으로 상향 공약을 했죠. 뭐 드립니까? 그만한 게 10분 됐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을 이끄는 사람한테 뭔가 여기 인건비를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당장은 쉬워 보이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의 자원봉사 역량과 결합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재정과 복지 정책은 사실은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다. 복지 정책의 마지막 역시 끝은 커뮤니티의 민주주의구나. 제가 정치판의 기승전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듭시다. 너무 사람 인간적으로 너무 품격 없게 그렇게 사는 나라 만들지 맙시다. 예,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우리의 위기와 담론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있긴 합니다. 이것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곧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연구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의 종말이 과연 올 것인가? 일자리 개수가 이제 40% 이상까지 줄어들 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보고서도 있다고 하지만 전통적인 우리의 지난 20세기에 제조업 기반한 이 고용의 일자리의 형태는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비 패턴과 상품의 패턴은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촉진을 하려면 저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R&D와 대학교육정책,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하나의 틀이 되고 있는 ICT 산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들의 근로조건과 급여조건들을 보장해주는 것.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된다면 빅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빅데이터의 사용과 사용 윤리와 사용 질서를 어떻게 부여해 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 없이 빅데이터가 나간다면 빅브라더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혼란으로 올 것입니다. 기승전 민주주의 저는 지적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바로 이걸 짜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좀 난감해하는 대목,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청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는 거라 들으실 때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 큰일 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솔직히 고민을 합니다. 지사님은 저보다 훨씬 그런 현실적 고민을 많이 했을 테니까 대안들을 아마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가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안 오자 여러분들 투표장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카운트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기회비용이 아니라 매몰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에게 이 레버리지를 가져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보여줄 때 정치는 여러분들의 요구에, 여러분들의 생활상의 요구에 응답하게 됩니다.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힘을 좀 보여주십사. 그게 아마 정치가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는 데 큰 동력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답 없을 때는 기존에 있던 그냥 꾸준히 복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뭡니까? 취직 원서 낼 데 없으니까
네가 그냥 사업해봐라 유정책. 하여튼 벤처 창업과 청년 창업 도전에 대한 지원 제도는 한 축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현재의 일자리의 고갈 때문에 생겨나는 중소기업과 일자리의 신규 고용을 위해서 청년 고용을 위한 청년 고용 보조금 지원 제도도 정부가 이제 가지고 그것도 이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빚쟁이가 돼서 대학을 나오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너무 큰 과부담을 가지고서 너무나 많은 개인 부채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지 않도록 2차 보전을 지원하거나 등록금에 대한 국가 장학금과 국가 지원금들을 높이는 작업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 1년에 3조 9천억 원의 국가 장학금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률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경감 부분들은 계속해서 더 늘릴 겁니다. 청년 문제는 기존 정책을 밀고 가되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경제 산업과 기업 내에서의 이 금수저 흑수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깨야 합니다. 정책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만 제가 그것이 선거라는 공간 내에서 특정한 계층과 지역을 향해서 국가 예산을 약속하는 형태의 선거 행위를 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 주권자들은 정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지들이 선거 때 다 기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기분 낸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신과 철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확실한 여러분하고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대로 안 되는데 왜 이대로 따라갑니까? 바꿔봐야죠. 그 도전이 청년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년 정신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전하고 싶습니다.